네, 그럼 지금부터 텀 프로젝트 최종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170169학번의 이상인입니다. 네, 먼저 이 주제를 왜 선정하게 되었으며 어떤 근거와 어떤 아이디어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픈 AI에서 발표한 달리2라는 모델, 그리고 구글에서 발표한 이미지젠이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이 A teddy bear on a skateboard in Times Square와 같이 타임스퀘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테디베어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실제 화가 난 디자이너들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뒤에 타임스퀘어 화면을 블러 처리한 채 앞에 테디베어가 스케이트보드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에 A cute corgi lives in a house made out of 스시라고 해서 스시로 지어진 집에서 살고 있는 귀여운 코기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초밥들로 집이 지어져 있으면 그 안에 웰시 코기가 굉장히 귀엽게 그려진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달리2에서 발표한 아웃 페인팅이라는 기술은 왼쪽에 실제 보이시는 원화죠. 원래 이미지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이미지가 오른쪽에 보이시면 달리2에서 실제 만든 것처럼 20배, 가로로 20배 사이즈 정도 더 크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이미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실제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어떻게 쿼리에 대해서 원래 이미지 쿼리에 대해서 이미지 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아웃페인팅 기술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왼쪽에 문의 한도 5분이면 그림 뚝딱 AI가 미술계 일자리 흔들까? 라는 문제점입니다. 결국 이렇게 문장 하나만 던져줬을 때도 그 문장이 쉬운 문장이 아닌 예를 들면 그냥 소녀를 그려주세요 혹은 뭐 소년을 그려주세요가 아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웰시 코기가 스시집에 살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보이신 것 같이 AI 화가 시대가 본격화하면 당장 잡지 사파나 게임 원화 등을 그리는 상업 미술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업 미술계가 오픈 AI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반대로 오픈 AI 대변인 쪽은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사진 작가가 달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창작 과정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지금 오픈 AI 대변인의 말에 근거하여 실제 디자이너가 달리를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왼쪽 아래 보이는 게 스케치 이미지인데 실제로 디자이너가 순간 테디베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테디베어를 굉장히 빠르게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빠르게 그린 스케치 이미지에서도 우리가 테디베어라는 것을 분류할 수 있다면 아래 보이시는 A teddy bear on a skateboard in Times Square 라는 쿼리를 문장에 던져졌을 때 테디베어가 현재 이 디자이너의 그림을 반영하여 잘 그려질 수 있다면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AI와 디자이너의 공생관계를 조금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이 테디베어 on a skateboard in Times Square라는 문장이 던져졌을 때 이 달리 모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테디베어라는 이미지를 찾고 스케이트보드라는 이미지를 찾고 오너라는 그 문장에서 스케이트 위에 테디베어가 그려지게끔 한 다음에 타임스퀘어를 보고 타임스퀘어를 조금 더 블러 처리해서 배경처럼 이렇게 한 다음 합치는 형식이겠죠. 이때 테디베어가 왼쪽과 같이 이제 굳이 테디베어라고 문장을 안 쓰더라도 혹은 테디베어가 이런 테디베어 형식이 아닌 왼쪽에 다양한 테디베어 형식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이 조금 더 이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잘 반영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텀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케치 이미지를 통한 물체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어디서 얻고 데이터 컬렉션 과정과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AI 허브에서 스케치, 아이콘 인식용 다양한 추상 이미지 데이터라는
탭에 들어가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바로 뒷페이지에서 보겠지만 먼저 스케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닌 스케치, 일러스트레이션, 픽토그램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스케치 이미지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픽토그램처럼 정형화하는 것보다 스케치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문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결국 이 현재 데이터 허브에서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26만 장인데 총 크게 가구, 가전 디지털, 기타 동식물과 같이 크게 한 10개 정도의 클래스에서 굉장히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내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보시게 되면 영일 데이터, 트레이닝, 원천 데이터, TS3, 스케치 이미지, L1A1, L2x1, L3x6와 같이 이렇게 제가 사람들은 이 현재 폴더명만 보고 이 디렉토리 명만 보고는 이것의 클래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 JSON 파일을 살펴보게 되자면 JSON 파일의 밑에 보면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ID, 카테고리 넘버 레벨 1, 넘버 레벨 2, 넘버 레벨 3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제가 결국 필요한 것은 클래스 네임은 이 레벨 3, 카테고리 네임 레벨 3의 거실 의자가 이 L3 by 6의 3 언더바 6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네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L3 by 6에서 거실 의자로 매핑하여 바꿔주는 것이 먼저 첫 번째 클래스 네임을 파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JSON 파일을 읽어서 그 중에서 카테고리 네임 레벨 3를 읽고서 실제로 다양하게 특수 문자 등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빼고 거실 의자라는 클래스 네임으로 매핑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데이터 전체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네임을 체인지하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파싱해야 하는데 아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분류는 총 8개의 대분류로 나눠져 있으며 클래스의 개수가 그 안에 있는 이미지의 개수가 굉장히 상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구는 10,000개도 되지 않지만 생활에 관련된 스케치 이미지는 총 8만 장이 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파싱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총 토탈 80개의 클래스, 80개 클래스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라고 하면 하나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소분류라고 한다면 이전에 보셨던 것 같이 카테고리 네임 레벨 3 거실 의자가 되겠죠. 그런 소분류에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그 디렉토리의 총 파일 개수를 봤을 때 300장 이상. 이 300장이란 것이 제가 총 보고 모든 디렉토리에 대해서 다 결과값을 몇 장 있는지 결과값을 본 다음에 한 80개의 클래스 정도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80개의 클래스가 한 300장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레시홀드를 300으로 걸어서 300장 이상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네임만 파싱해 와서 해당 디렉토리에서 이제 클래스 이름과 레이블과 정답값이겠죠. 레이블과 이제 이미지들을 파싱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0장의 총 이미지가 있더라도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똑같이 분류해 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 저는 비율을 0.15로 잡아서 총 300장의 이미지에서 255장을 트레인 이미지로 45장을 테스트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아래 보신 것 같이 하나의 A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255장의 트레인 이미지와 스레시홀드 300의 레이시오 0.15만큼 해서 테스트 45장 이미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슈틸전 커피를 사용하여 실제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 이전 그림을 보자면 거실 의자라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 해당 트레인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를 적절히 잘 복사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싱한 데이터는 총 24,000장으로 트레인 데이터는 24,100장, 테스트 데이터는 3,600장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픽을 리더보드를 만들 때는 먼저 디스크립션 과정인데 제가 결국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뒤에 데이터 과정에서 자세하게 디스크립션을 다 써놨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저 AI 허브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고 총
80개의 클래스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는 분류 문제이므로 categorization accuracy를 사용하고 랜덤 시드를 고정하는 코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정보입니다. 데이터 정보를 구성할 때는 클래스와 여기 아래에 보이신 것과 같이 원본 데이터셋 1000개의 클래스, 26만 장의 이미지 중 80개의 클래스에 대한 24,000장의 이미지를 샘플링하여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데이터 구성과 데이터 요약에서는 이 이미지 폴더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굉장히 예쁘게 폴더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예를 들어 토치 이미지 폴더라는 함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커스텀 데이터셋을 짤 수도 있겠죠. 또한 데이터 예시로 스케치 이미지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레이블 맵.json을 보면 클래스 이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살짝 아쉽게 빠뜨려버리고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거실 의자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죠. 근데 레이블명을 영어로 바꾸기 위하여 translator라는 이제 구글 API를 가져온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구글 API 번역에서는 하지만 TV 거실장을 했을 때 TV 테이블이라고 나오지 않고 다른 용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어울릴 수 있도록 TV 테이블, 홈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핸드메이드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과정도 포함되어, 이전에 거실 의자 혹은 TV 거실장, 2인용 자전거와 같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레이블을 모두 영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구축하고 다음 디펜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직접 살펴보자면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다음에 랜덤 시드를 고정해 주겠죠. 랜덤 시드 값은 1로 setSeed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면 랜덤 시드가 고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트레인 패스와 테스트 패스를 설정하여 트레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가 어디인지, 테스트 데이터가 어디인지 패스를 설정해 주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krgs라는 아르규먼트로 이제 하나씩 보게 될 전체 그 아르규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에서 처음 베이스라인을 설정할 때 VGG 16 모델로 배치 사이즈는 128, 에포크는 3번 정도 돌렸고 러닝 레이트는 5-4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트랜스폼하는 과정은 단순히 이미지를 리사이즈한 다음 이미지넷의 기본 평균과 표준 편차 값으로 노멀라이즈 해주는 과정을 거쳤으며, 다음 커스텀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게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스와 레이블스의 이미지들과 그 이미지들에 해당하는 폴더명 레이블을 파싱하여 커스텀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VGG16 모델, 저는 실제로 원래는 토치 비전에서 VGG16 모델을 파싱하도 되었었지만 단순히 이 문제를 보는 유저들이 한번 VGG16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살펴볼 수 있고자, 또한 연습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직접 모델을 구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VGG16 모델을 사용하여 아담 옵티마이저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손실함수로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나서 평가해주면 끝입니다. 사실 학습과 평가 과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VGG16 모델로 몇 번 에포크를 돌렸는지 와 같이 그런 모델의 파라미터들만 건드렸을 뿐이며 해당 점수는 0.79444라는 아큐러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베이스라인 두 번째 디펜스 코드입니다. 먼저 퍼블릭 스코어부터 말씀드리자면 0.94138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으며, 해당 코드에서는 레지넷 18 모델로 에포크는 4번, 또 러닝 레이트는 5-4, 워커스 2 등 나머지는 똑같이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하여 트랜스폼에서 센터 크롭 혹은 호리존털 플롭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해 봤지만 그런 방법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그저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이 레지넷 18 모델로 에포크 4번 돌렸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학습과 평가는 똑같고 이전 코드와 똑같으며 현재 0.94138로
리더보드를 잠시 살펴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방어에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